2020년 12월 14일 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연말 경기 실종, 더블딥 우려 커져. 한국경제 코로나발 올스톱 위기. 1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분기 우리 경제가 반등세를 보였지만 1년 전에 비해선 여전히 후퇴한 상태입니다.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457조 8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2.1% 늘었지만 지난해 3분기보다는 1.1%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경제 기반이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상태에서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사태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경제활동이 마비될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과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이것이 대출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등 펀더멘털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올해 말 내년 초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재침체, 일명 더블딥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임박, 유통업계 비상, 연말 특수 어쩌나.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이외 지역은 2단계를 실시하고 있어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백화점은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오프라인 점포에서 계획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인 라이브 커머스를 늘릴 계획입니다. 실제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의 지난 주중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에서 10%, 주말 매출은 최대 14% 떨어졌습니다. 대형마트는 상황이 다릅니다. 3단계로 격상에도 예외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형 유통시설은 3단계에서 영업을 중단하지만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특성상 필수 시설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OECD 성장률 1위 한국, 통화 강세에 왕관을 썼다. 최근 원화 강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미국이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배경입니다. 하지만 경쟁국 통화에 비해 원화 강세는 유독 두드러집니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던 한국의 경제 성적이 다른 신흥국 통화보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미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는 원화가 15%, 위안화가 8.3% 상승하는 등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 올해 최고 TV, LG전자가 과반. 14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올해 최고의 TV 5종 중 3종은 LG전자 올레드 TV였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LG 올레드 TV 3종을 최고의 TV로 선정한 이유로 뛰어난 화질, 음질과 3차원 입체 음향 효과를 구현하는 돌비 애트모스 오디오 기능 등을 들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시중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 평가하고 실제 사용자 대상으로 신뢰도 만족도, 설문을 받아 평가 결과에 반영합니다. 아이폰 12 흥행에 웃는 LG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올레드 패널 매출 150% 증가. 13일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LG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올레드 예상 매출은 24억 5,604만 달러, 한화 2조 6,820억 원으로 지난해 9억 7,478만 달러 대비 152%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8년 2.5%, 2019년 4.8%에 그쳤던 시장 점유율도 올해 1분기 7.2%, 2분기 8.1%, 3분기 10.8%까지 성장했고 4분기엔 13.2%까지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연간 시장 점유율 예상은 10.5%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증가는 아이폰 12 화면에 사용되는 올레드 패널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내년 아이폰 올레드 공급 물량 크게 늘어날 듯. 애플이 내년에 역대 최고 물량의 올레드 아이폰을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올레드 패널 출하량도 내년에 대폭 성장이 예상됩니다. 애플 내 올레드 공급 점유율 1위,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 올레드 아이폰이 1억 8천만 대 출하되고 이 가운데 1억 4천만 대용 패널을 자사가 출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망에선 LG 디스플레이는 3천만 대, 중국 BOE는 1천만 대입니다. 현대차 그룹 정진행 김용환 퇴진할 듯. 세대 교체 본격화. 현대차 그룹이 이르면 15일 부회장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명예회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부회장들이 일부 교체되고 계열사 사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 첫 임원 인사인 이번 인사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연구개발 부문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오호현 SM 회장 한진중공업 통큰 배팅. 조선업 살릴 것. 오호현 SM그룹 회장이 우리 그룹 해운사가 보유한 배만 100척이라며 한진중공업을 수리 조선소로 활용해 본업인 해운업을 강화하고 부실 조선사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회장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에게 한진중공업 인수가격을 다른데 눈치 보지 말고 높이 쓰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M그룹은 이날 KDB산업은행과 3일 회계법인이 진행한 한진중공업 매각 본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은성수, 개인 전문 투자자부터 공매도 허용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내년 공매도 재개 과정에서 개인은 전문 투자자에 한해 먼저 공매도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섣부른 공매도 투자로 대량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단행했던 확장적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세계 수소차 점유율 73.8%, 압도적 1위. 토요타 혼다 2, 3위. 올해 1에서 9월 전 세계에 판매된 수소연료차 순위에서 현대자동차가 1위를 지켰습니다. 주요 경쟁사로 꼽히는 1분계 토요타와 혼다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상당한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14일 SN1리서치에 따르면 1에서 9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현대차 수소연료 전지차는 모두 4,917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3,048대 대비 61.3% 성장했습니다. 올해 시장 점유율은 73.8%에 이릅니다. 1년 쓰세요. 기프티콘 유효기간 늘고 환불도 쉬워진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커피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기프티콘 구입과 선물도 일상화됐습니다. 대부분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입니다. 그동안 짧은 유효기간에 따른 환금액 손해를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기프티콘 등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종류와 상관없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는 업체의 통지 의무도 기존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강화됩니다. 코로나 불황 속 1톤 전기트럭 없어서 못 판다. 포터, 전기차 판매 1위 질주. 코로나19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발로 불리는 1톤 소형 트럭 시장에 전기차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포터 전기차 버전인 포터 일렉트릭이 출시 1년여 만에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정책이 강화되면서 디젤이 주류였던 상용차 시장에도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1에서 11월 전기차 판매 실적을 취합한 결과 1톤 전기 트럭 포터 일렉트릭은 8,585대가 팔려 승용 전기차를 제치고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플랫폼 등을 공유하는 기아차 분고 EV도 4,523대가 판매됐습니다. 두 모델 올해 누적 판매량은 13,108대로 출시 1년여 만에 전체 1톤 트럭 시장의 10%를 점유했습니다. 내년 해외여행 상품 판매 입단 재개. 하나투어 1월 출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가 해외여행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접종 확대로 내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동안 억눌린 해외여행 수요를 잡고 경영도 일부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는 몰디브, 터키, 칸쿤, 두바이, 스위스를 여행하는 지금 바로 떠나는 해외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 5개 지역은 현지 자가격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귀국 시 2주 자가격리는 해야 합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떤 회사일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MIT 교수로 재직한 마크 레이버트가 1992년 설립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군사용 3D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방위고 등 연구 계획고 DARPA와의 협의에 의해 사적 보행 로봇을 만들게 됩니다. DARPA는 미국 국방성의 R&D 조직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DARPA의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만들어낸 로봇은 빅독입니다. 이후의 사적 보행 로봇 대다수가 빅독의 개량 버전일 정도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가지는 의미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스타벅스 올해 매출 2조 클럽 임박. 신세계와 결별.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낸 스타벅스. 진출 21년 만에 점포수는 1,5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지난 2016년 매출 1조 클럽에 들어간 한국 스타벅스의 매출은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며 불과 4년 만에 2조 원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영업이익률은 9%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벅스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탄탄한 국내 유통망을 갖고 있는 이마트가 50%씩 지분을 투자해 지난 20여 년 동안 협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두 회사 사이의 상품 공급과 브랜드 사용 등 각종 계약 기간이 만료돼 지금까지의 협력 관계를 끝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한국 스타벅스가 본사 건물을 기존 웨스틴 조선 지하 사무실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데다 이마트도 온라인 사업에 거액의 투자금이 필요해 지분 매각설에 힘이 실렸습니다. 두산 솔루스. 솔루스 첨단 소재로 새 출발. 동박에 꿈 스카이레이크가 있는다. 두산그룹의 2차전지 소재 동박 제조 계열사 두산솔루스가 사모펀드인 스카이레이크를 새 주인으로 맞았습니다. 두산솔루스는 사명을 솔루스 첨단 소재로 바꿔 달고 2차전지 서플라이 체인의 점유율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앞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는 2차전지 소재 동박을 키우는 데 주력합니다. 헝가리 생산 공장 생산 능력을 2025년까지 7만 5천 톤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부탁드립니다.